자, 서울 도심 한복판 2023년 3월에도 강남에서 납치 사건, 납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짚어보죠. 네, 이게 지난 20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요, 지인인 윤모 씨와 만나게 됩니다. 이 피해자와 윤 씨는 지난 2018년도에 이 사업 투자 문제로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날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요,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술자리를 마친 뒤에 이 두 사람이 같이 거리 쪽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 피해자가 괴한 4명에게 차량 납치를 당한 겁니다. 자, 이 괴한들의 정체에 놀랍게도 새벽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6년 지기 윤 씨의 공범들이었습니다. 자, 윤 씨는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납치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리오라니요, 교수님? 네. 윤 씨는 그 공범 4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송파구에서 술을 먹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이제 대리기사인 척하고 근처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 4명이 뭐 렌터카도 가지고 오고 봉고차도 가지고 와서 이제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나와서 대리운전사를 부르려고 하니까 윤 씨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마치 대리운전사가 한 명 도착한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을 피해자를 부축할 때 나머지 공범들도 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차 안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눈을 감기고요. 테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납치했어요. 그리고 미리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기도 그런 아유. 범행 도구도 사뒀고요. 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는 위치 추적기도 달아놨다고 합니다. 자, 이 윤 씨 일당은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이 납치 계획을 했고 네, 결국 저렇게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동기죠, 범행 동기. 왜? 범행 동기는 어. 돈입니다. 피해자의 돈을 좀 노렸던 상황인데 윤 씨 같은 경우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급여도 대출을 받아줄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다라고 하고요. 좀 돈을 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피해자가 억대 외제차하고 또 뭐 명품 시계 같은 거 차고 다니는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과거 회사 생활할 때 알게 된 지인한테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고 이 지인이 또 다른 공범을 또 모집해서 이렇게 한패가 된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 돈을 노리고 누군가를 납치한 어떻게 보면 중남미 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흔치가 않은데 말이죠. 결국 이 자산가인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 뜻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간에 그 윤 씨가요, 그 납치를 하고 있는 차량 운전석에 탑니다. 이제 같은 공간에 둘이 있게 된 건데, 윤 씨가 목소리를 내면은 이제 본인 정체가 피해자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공범들에게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40억을 내놓으라고 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10시간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공범들이 이 피해자한테 그러면 당신 지인이나 가족한테 전화해서 돈 필요하다, 가지고 오라고 해라, 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에 대해서는요, 피해자가 약간 버티다가 계속 협박이 계속되니까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가 정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고요. 오히려 얘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할 만한 오히려 궁한 사람들한테. 저 애매한 관계라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도 당연히 돈을 상대는 이게 좀 이상한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도 거절을 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 씨 비롯해서 공범들은 이거 이 사람이 지금 머리 쓰고 있구나.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한테 돈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차량 안에 피해자만 둔 채로 결국 도망쳤습니다. 야, 세상에 순간의 기지로 피해자가 납치범들을 36개 주랭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팀장님, 와, 저런 센스가 있다뇨. 되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인질로 납치됐으면 상당히 이제 불안할 텐데 불구하고 침착하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있듯이 이번에 침착했는데요. 당시 보게 되면 아마 그 범인들이 그 케이블 타이를 묶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가 사실은 이 움직임이 약간 늘어나거든요. 그걸 늘어난 걸 보고 창문을 열고 이제 나는 바람에
떨어지는 바람에 차도로.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신고해서 그 구조가 됐고 수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 공범들이 도망갔어도 주범 있지 않습니까? 예. 주범하고 피해자는 아는 사이죠. 네. 아는 사이인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그 차에서 도주하지 못했으면은 아마 주범이 자기를 알게 되면은 그렇죠. 더 큰 생명의 위협까지도 맞아요.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하기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든 무사하게 탈출을 한 바람에 범인들도 신속히 검거하고 참 이분이 침착하게 대치를 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 네. 보니까 이 윤 씨 일당이 뭐가 됐든 돈을 뜯어내려고 엄청나게 폭행을 했나 봐요. 전치 10주였대요. 전치 10주. 상당히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뜻인데 이 폭행, 납치 강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에 대해서 전담 팀을 꾸렸고요. 사실 CCTV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이 피해자를 납치했던 그 차량, 렌트카 차량이 주차장 그대로 있던 사실을 아하. 발견합니다. 결국 차량이 이거 찾으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잠복을 좀 했었고요. 결국 공범 한 명이 차량을 찾으러 왔다가 검거를 하게 되고요. 공범을 통해서 윤 씨라든지 또 주범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위치 추적해서 일망타진한 상황입니다. 뭐 강도라든지 지금 납치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주범 포함 일당 5명은 구속 검찰 송치가 됐고요. 예. 모집책 2명하고 시계 9천만 원 상당 시계 빼앗아서 팔았는데 이건 작물입니다. 시계가 9천만 예, 원이었어요? 그 부자긴 부자죠. 진짜 요 명품 작물업자도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윤 씨는 범행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잖아요. 자기 목소리도 들킬까 봐 막 손짓 발짓하고요. 자, 그런데 이걸 결국 이제 이 피해자분도 아니, 저 녀석이 나한테 하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네, 피해자는 오랜 지인인 윤 씨가 주범인 거를 모르다가 이제 경찰과의 수사 과정에서 그걸 알고 이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정말 충격이 몇 배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몸도 사실 전치 10주면 너무나 크게 다치셨는데 마음, 심적으로도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당연히 외상 후 스트레스로 아마 트라우마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이 금요일 날 사건 반장이 거의 끝날 즈음의 속보로 전해져서 정말 주말 내내 떠들썩했는데 일단 개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요, 이 40대 여성이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경찰이 피해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밤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를 납치를 했는데요. 범행 마치고 경기도 성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시각 같은 것들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대략적으로 납치하고 6시간 안에 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개된 CCTV 영상 다들 보셨을 텐데 정말 딱 잡아서 순식간에 후다닥 그냥 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현재까지 확인된 건 뭐 3명에서 4명 정도 사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기 납치하고 저 차량에 여성을 태우고 가서 살해를 한 건 2명입니다. 실행을 한 게. 한 명이 연모 씨, 그리고 한 명이 황모 씨인데 연모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피해자의 금품을 뺏은 뒤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 그러니까 계획 범행이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고 일단은 보통은 금전 목적이라면 금전을 뺏고 나서 보통 이제 극단 이렇게 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살해하려고 처음부터 그 순간에 살해하는 게 아니었는데 기절만 시키는 상황에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명 공범 황 씨 같은 경우는 검거되고 나서 변호인 선임 등을 요구하면서 일단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조사 과정에서 뭐 저항이 심해서 이제 기절시키고 목을 졸랐는데 나중에 보니 사망해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공범이 대청댐 인근에 장비 등이 있다고 해서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니까 약간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약간 다소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용의자 3명 현재까지 자, 이 사람들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주범은 이 씨예요. 근데 이 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이기도 하고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씨에게 대학 동창인 황 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황 씨는 지금 주류회사의 직원이고 한때 대전에 조폭을 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좀 특정해서 좀 청부살인을 하고 싶은데 네가 좀 해줘라. 그리고 이제 범행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
씨가 이건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연 씨, 연 씨하고 황 씨의 관계는 배달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 씨는 3,600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내가 3,600만 원 대신 변제해 줄 테니까 나를 좀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 같이 지금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이 납치 살해 과정에서 어떤 그 피해자를 지목했던, 그래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씨. 근데 진짜 그 아까 3분할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에 이게 뭡니까? 얼굴 꼭꼭 가려가지고 지금 성씨만 알고 있고요. 진짜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 지경을 계속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 주범 이모 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일단 이 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황 씨랑 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자산을 빼앗으려고 이 범행에 가담한 걸로 보이고요. 이 주범인 이 씨 같은 경우엔 코인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와 약간의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 복수의 투자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범 이 씨가 이 해당 코인에서 9천만 원을 손해봐서 좀 그 손실을 주변에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경찰은 이 피해자와 피의자 상대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경찰은 범행 전에 피해자가요, 피의자 중에 일부에게 돈 빌려달라는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 이런 정황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가 공범입니다. 자, 주범과 공범 2명이 붙잡혔어요. 지금 그걸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추가로 한 명이 더 공범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 얘기에 따르면은 20대 남성 한 명을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예비 혐의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서 살해하자라고 일단은 모의를 했지만 추가해서 범행에 나아가진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행을 시켰는데 20대 남성이 미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행이 너무 감시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범행에서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미행을 했다라면 살인을 준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인 예비 과정으로 입건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이 가담에서 너가 계속 범행을 하면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빼앗아서 승용차를 사주겠다. 이런 진술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일단 아직 이 공범의 한 명으로 단정이 좀 어려운 건 황 씨와 연 씨, 그러니까 실행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공범이 한 2명 정도 더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여기에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취제, 그러니까 이 3인조의 차량에서 피 묻은 망치와 주사기가 발견이 됐고, 이 연 씨가 해당 주사기로 피해자에게 뭐 약물을 투여했다, 마취제를 놓았다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럼 이 마취제를 구해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혹시 공범인지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뭐 주소,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추가로 공범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범 이모가 심지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변호사 옆에서 그 로펌에서 사무장으로 있는 작자가 이런 짓을 벌였어요. 자, 승희 의원님. 네. 그 우리나라가 말이죠. 그 뭡니까? 감금 사건은 많습니다. 이제 그 스토킹 사건이나 네. 이런 데이트 폭력 때문에 감금 사건은 많은데, 감금을 하고 납치를 한 다음에 심지어 목숨까지 뺏는 이런 살인 사건은 지극히 드물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 한복판,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자, 더군다나 강남의 CCTV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영상 다 잡혔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인 거죠. 방금 앵커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었고, 그들에게 끌려들어가는 피해 여성은 단 1분도 되지 않고 주위에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성의 생명은 죽음으로 저희들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가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저도 퍼즐을 다 맞춰야 되지만 퍼즐을 맞추는 부분은 그 납치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정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부분, 그것도 그냥 사망에 이르게 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마취제를 사용했다는 정황도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단 하나의 빈틈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지금 백 변호사님도 말씀 주시고 우리 앵커도 말했다시피 공범이 있으면 반드시 발본 세권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어떤 유명을 달리한 사건,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있는 공범이 있다면 포렌직을 통해서 휴대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려줬다면 예. 그 부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아니요. 그 CCTV 영상이요. 예. 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자들이 하는 걸 보면 뭔가에 쫓기듯 막 서둘러서, 더군다나 고화질 CCTV가 고스란히 저렇게 자기를 찍고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했을까? 이수정 교수는 청부 살인을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청부 사건은 시한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건을 해결해라라고 청부를 사주하는 자가 시한을 정해주기 때문에 왜 아직 니들 결과물이 없어? 이렇게 재촉을 하다 보면 저런 짓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는 계획범죄다, 이거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